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천년을 맞는 전라도 의미와 축제 분위기 전합니다. 정부가 동학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시군별로 기념일 유치를 위한 치열한 논리를 편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투표로 기념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KTX 호남선 분기점을 오송이 아닌 천안으로 직선화하자는 논리가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도라는 이름이 쓰인 지 1000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네, 지금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는 전야제 행사가 한창인데요. 내일 기념식을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전라도 천년기념식 전야제가 열리는 풍남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서는 축하 공연이 한창입니다. 가수들의 열창에 관객들이 호응하면서 정도 천년기념식을 앞두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팔도 중 가장 오래된 전라도라는 명칭은 고려 현종 때 쓰이기 시작해 천년간 호남을 대표해왔습니다. 전라도는 이 땅의 역사적 고비 때마다 시대의 물꼬를 바꿔냈던 공간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도 천년은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전야제는 오후 5시쯤 시작됐습니다. 미래 천년을 주제로 인기 한국사 강사인 최태성 씨가 토크 콘서트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전북과 전남, 광주, 전주, 나주의 부단체장이 나와 타종식을 가졌고 1000개의 빛 퍼포먼스가 펼쳐질 때는 그 웅장함에 자리에 참석한 도민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전야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축하 음악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당일인 내일은 전라가명 부지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념식에서는 전라도 미래를 담은 소망의 글 타임캡슐 봉인식과 두드림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고 전북 도립국악원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식 전야제 현장에서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14년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는데 경쟁 시군마다 치열하게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동학기념일 제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찍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가 동학을 홀대했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공청회장은 경쟁 시군 관계자들이 상경하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시군에서 추천한 학자들은 차례대로 각자 기념일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연구자들은 음력 1894년 3월 20일 즉 무장기포일을 1894년 3월에 일어난 첫 봉기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전개 과정의 최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조직이 됐고요. 거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천명하는 경문이 발표됐고 발표와 토론은 공청회 내내 한 채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황토현 전승의 소식을 듣고 고무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농민군의 적극 가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 통치 기구를 만들고 이 동학농민혁명의 농민 통치가 시작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심사위원 5명은 빠르면 다음 주쯤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초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최후의 변론과 같았던 마지막 공청회를 지켜본 5인의 심사위원들이 다음 주에 모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공사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타지역 기업들이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9천억 원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대림과 대우건설 등 타지역 건설사 17곳이 전체 공사비 4조 5천억 원의 72%를 수주했습니다. 반면 전북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100억 원에 불과해 지역 상생과 환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최근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돈을 훔친 청소년들이 붙잡혔는데요. 청소년 절도가 도내에서만 한 해 평균 9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남성 3명이 주차된 택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인근 가게에서 사람이 나오자 놀라 어디론가 달아납니다. 영상 속 일행은 14살 최무근 등 중학생 3명으로 상습적으로 택시터리에 나섰습니다. 범행이 대담해진 청소년들은 이번엔 둔기를 가져와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전주 시내를 돌며 택시 3대에서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폐를 넣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1,000원짜리 같은 거 흠집은 데 있으면 형 골목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당해요.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엔 역시 중학생 2명이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문이 열린 차량 5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절도는 900건에 이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의 경우도 절도로 수사를 받은 청소년이 해마다 130명을 넘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들로부터 무관심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아이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범죄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대담한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철저한 예방 대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호남선 KTX의 직선화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 해결에 3조 원을 투입할 바에야 직통 호남선과 세종역을 신설하자는 제안인데 호남과 충남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섭니다. 호남 KTX를 충북 오송으로 연결한 지 3년 만에 병목 현상을 이유로 전용선을 하나 더 깔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포문을 엽니다. 충북 오송에서 경기 평택 구간을 복복선화하는 미봉책 대신 호남선을 직통 연결하는 것이 항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호남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막을 방법으로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13년 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편도 9천 원의 시간 경제적 손실을 바로잡고 세종역도 신설해 행정수도를 교통의 요지로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서울과 호남의 교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국토부는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 오송에서 평택까지 왕복 전용선을 하나 더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3조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3조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킬로미터당 구조물 봐서 그에 따른 사업비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 정부는 호남선을 오송으로 돌릴 때 5,500억 원이 절감된다며 호남을 설득했지만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졸속 행정임이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호남 KTX가 개통된 지 불과 10달 만인 2016년 2월에 복복선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민간 기업의 제안으로 확인돼 사업 경유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에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부터 불이익은 물론 복지 혜택의 차별도 여전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4년 전 민선 6기 출범 때 330명이던 전라북도 14개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은 현재 414명으로 84명이 늘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29명에서 60명으로 무려 2배 넘게 늘었고 전북 테크노파크도 15명이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등 신설기관에서 새로 채용한 비정규직도 40명이나 됩니다. 정부에서 정년과 직종 등 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려보는데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늘려온 겁니다. 부당하게 전환해서 죄된 당사자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정에 나와 있는 정년이나 촉탁직이나 행정 절차를 전라북도에서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놓쳤거나 70살까지 근무가 가능한 청소와 경비 직종도 불이익을 봤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 취지대로 되지 않은 경우는 지금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교육 현장의 비정규 직원들은 자녀 돌봄과 보육 같은 기본적인 복지에서까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최대 5일까지 가능한 휴가 대상이 아닌데다 단체 협약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면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혜택이라면 그 기간을 불편하게 미루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지가 거대한 사회적 흐름인데도 도내 현장에서는 여전한 차별과 소외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교육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북 교육청의 비리 유치원 눈치 보기가 여전합니다. 교육부는 감사관 회의에 이어 내일은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와 공인회계 시스템 도입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전북 교육청은 자세한 비리 내용을 공개하라는 학부모 요구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처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체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호텔 컨벤션 개발을 위한 양여 계약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달 안에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도정 질의를 통해 종합경기장의 환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전주시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추가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김제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황순희 씨와 전주 교동떡갈비 대표 김미영 씨가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신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51명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우석대학교 동아시아 평화연구소가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 관련 연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전주 비전대학교가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전문 기술을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2018 비전 엑스포를 내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사엔 학술 발표회와 작품 전시, 공연 등이 선보입니다. 420년의 역사로 우리나라 경로당의 효시로 꼽히는 전주 기령당에서 기령당원의 이름을 새긴 인명록비 제막식과 건강과 공로를 축원하는 기로연이 열려 경로 효친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에 태양광 사업 대기자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북이 13,000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0,000건, 경북이 4,00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지역 편중은 땅값이 싼 곳으로 사업이 몰리면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내 지방세 체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1,500명으로 체납액도 3,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체납액이 많아 출국 금지된 사람은 85명인데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나 외제차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